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식 스마일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팟 강의로 시작하는 만큼 사실 여러분들께 4주간의 과정을 통해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부터 남은 3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의 과정 안에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손해가 나기 어려운 매매 구조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벌고자 주식 투자를 대부분 하십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은 상담을 많이 제가 사례별로 해보면은 내가 잃었던 돈을 복구하기 힘든 제발 돈 잃어버린 거 만회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개별주나 중소형 종목은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선수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10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1,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 80%의 대부분 개인들은 자기가 선수인 것처럼 생각해요. 선수들이 돈 벌었다 할 때 야, 나도 저만큼 왜 못 벌었지?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남이 이 종목 좋다더라. 나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누가 사라고 한다더라.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종목을 삽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왜 사셨어요? 그럼 모르겠다. TV에서 누가 사라 그랬다. 모르겠다. 주식 잘하는 누군가가 사라 그랬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요즘 한 대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꽤 비싸죠? 핸드폰 하나 사려고 해도 덥석 가서 바로 현금 주고 삽니까? 아니요. 검색도 해보고 서치도 해보고 이것저것 합니다. 청소기 같은 거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하거든요. 그거 바꾸려면 이것저것 뭐가 좋은지 열심히 검색도 하고 찾아도 보고 실제 내가 한번 처음 했는데 가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책상 의자 하나만 산다 하더라도 앉아보고 써보고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사게 되는데 대체 왜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남의 이야기 그렇게 잘 듣고 매매를 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돈을 잃어버린 뒤에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과 이 시장의 생리를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그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서 내가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돈을 잃고 있다면 오늘 시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죽어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오늘 지금부터 3주 동안 여러분 연장 강의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매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별 주식하지 말고 대형주, 섹터별 ETF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자. 자, 제가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개별 주식하지 마라. 우리가 이 개별 주식은 그 종목의 흐름, 특성, 그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는 우리 솔직합시다. 그만큼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반도체 투자하면서 반도체가 뭐뭐뭐로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SK의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는 어떻고 대만의 TSMC는 어떻고 우리 그런 거 압니까? 또 미국에서 인텔에서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규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압니까? 잘 공부 안 합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별 주식을 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업 섹터에 대한 ETF만 저는 거래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핵심의 승률은 핵심은 결국 저는 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리 수익을 허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거 10%씩 내가 복리로 벌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 복리로 줘 터지고 깨지죠. 복리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운이 좋아 몇 번은 벌어요. 결국 깨집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5번 연속해서 5번 다 이길 확률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10번 했어요. 10번 다 이길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벌 때 요만큼 벌었으면 깨질 때도 요만큼 깨져야 되는데 벌 때는 10% 20% 벌어놓고 깨질 때는 반토막 나고 30% 50% 70% 마이너스에 손절 쳐버리면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겠죠.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짧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승률이 최소한 80에서 90%는 돼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진입해가지고 손해가 안 나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렇게 조심조심 해도 1, 20%는 손절 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 수익은 저는 10%에서 20%만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를 하고 ETF를 하기 때문에 대형주 종목을 하면서 수익이 50% 100%를 노릴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급락하면 많이 올라갈 때 있으니까 30% 50% 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상적으로 10%에서 20%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10에서 20%를 쌓아가면 그게 수익이 굉장히 누적되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안정된 수익을 누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나요. 그럼 수익금은 꾸준하게 여러분 출금하십시오. 끌고 가시지 마시고요. 그래야 일정한 투자금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시장이 몇 달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많이 빠지죠. 1년에 몇 번씩 크게 하락합니다. 그때 그동안 쌓아놨던 수익금을 다시 끌고 와서 시장이 충분하게 빠진 게 확인되고 반등을 시도하는 게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점 찍고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눌림목에 지켜질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승률이 높은 자리를 매매로 기다려서 매매하고 내가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잃지 않는 매매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버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번 거는 1년 평균 한 25% 정도라고 합니다. 40년간, 50년간 한 연 25%의 수익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복리를 쌓아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주식으로 제일 돈 많이 번 전설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우리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더 정보가 많을까요? 더 투자에 관한 경험이 많을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주식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중에 버핏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승률을 갖고 계시는 분,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십니까? 주식 단타를 한다? 경제TV 출연해서 이렇게 저처럼 강의한다? 과연 버핏 할아버지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조언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화면 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복리 투자는 허상입니다. 따라서 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서 기대 수익의 10%에서 20%, 난 이거를 꾸준하게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하고 나면 내가 차익 실현 끝나고 나면 다음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말은 알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ETF를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ETF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해당 섹터별 ETF, 반도체면 반도체 종목 한 10개, 자동차면 자동차 종목 한 10개 이렇게 해서 한 7개에서 12개 정도의 종목들을 몰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종목이면 뭐 SK 하이닉스도 있을 것이고, 뭐 리는공업도 있을 것이고, 뭐 DB하이텍도 있을 것이고,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 중에 내가 A라는 종목을 선택했는데 A는 올라가, 근데 B는 떨어질 수 있죠. 내가 한 3종목 샀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2개는 고만고만해요. 또 어떤 건 내가 산 건 내려가고 얘만 올라가.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수익, 반도체 올라가 내 것만 안 올라가고 내 것만 적게 가면 화딱지 납니다. 제일 많이 가는 걸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좋은 것만 골라낼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산업 섹터가 성장할 때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 우리 그거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TF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것은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 1억 원 가지고 내가 한번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래세가 한 2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한 33만 원, 35만 원쯤 나오거든요. 그럼 증권사 수수료가 한 5만 원쯤, 뭐 5, 6만 원쯤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한 번 1억 가지고 한 번 단타 쳤을 때 사고 팔 때 나는 한 27만 원에서 29만 원, 30만 원 가량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까? 한 달로 따져보실래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매일 1억 갖고 샀다 팔았다, 본전에 샀다 팔았다만 해도 나는 5, 600만 원을 여러분 정부에다가 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로소득세, 그리고 여러분 종합소득세, 법인세 얼마 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내가 웬만큼 정말 잘 버는 중소기업 대표 정도 아닌 이상은 그냥 조그마한 소상공인 정도나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년에 내는 세금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 내가 거래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이만큼의 돈을 낸다면 나는 한 달에 20일 동안 매일매일 하면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정부에다가 증권거래세를 내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내가 거래 2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는 거고 1년간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정부에다 기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 매매를 하지만 돈을 계속 쌓아갈 수 없냐면 그 세금과 수수료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면 상관없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ETF 상품은요, 아직까지 거래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ETF는 거래세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것도 가능하고 분할 매수, 분할 청산할 때 수수료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1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일한 섹터에서 내가 보유한 것이 잘 못 가더라도 그 속한 섹터 전체가 상승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를 하게 되면 종목별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세 종목 샀는데 그중에 하나가 완전히 급락을 해버리면 다른 거 수익이 같은 거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섹터별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ETF, 산업 섹터별 ETF가 여러분께 강력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3주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ETF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한국금융투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십시오.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뜰 텐데 거기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을 먼저 받으십시오. 받는데 한 3,000원, 3,300원 정도 아마 내라고 할 겁니다. 돈 내고 1시간짜리 교육이니까 받으시면 레버리지 상품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샀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2% 오르면 난 2%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내가 2% 올라간 걸 샀어. 그러면 곱하기 4% 수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삼성전자가 내가 20% 올랐는데 본주가 근데 레버리지 사면 4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장이 빠져요. 하락에 배팅하는 걸 인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인버스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주가 빠진 게 20% 빠졌는데 나는 40%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여러분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움직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방향성을 정확히 붙잡고 얘가 움직임 폭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좀 저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보니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문을 제가 이거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 교육이 돼 있지 않으면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예. 주문이 안 들어가니까 먼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여기 보면 수료 코드가 떠요. 60분짜리 강의를 딱 들으면 수료 번호가 뜨니까 수료 번호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HTS를 이렇게 HTS에다가 그 수료 번호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 받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수료 코드를 입력하고 이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수료 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거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각 증권사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 매매하실 걸 여러분께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봉 다중바닥에서의 눌림 매수나 쌍바닥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수익 매매를 주로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 매매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형주와 ETF, 지수 관련 대형주와 지수 관련 ETF가 조정 나올 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길게 끌고 가면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오늘 상품들을 먼저 이번 주에는 소개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각 섹터별로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뭐냐면 여기 구성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캡처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존닷컴이라는 종목 여러분 미국 종목 중에 굉장히 큰 종목인 거 아시겠나요? 여기 애플이라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테슬라 다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 팡플러스는 미국이 성장하는 기술주 중에서 가장 성장 성률이 좋은 종목들만 한 10여 개 모아놓은 ETF예요. 그러면 미국장을 거래하려면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밤 서머타임에 따라 다르지만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보통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고 들면 밤 10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장 출발하면 그때 가서 주문을 넣어야 돼요. 물론 예약 주문 기능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디에서 저점 지키고 어디에 고점 지킬지 알고 어떻게 내가 예약을 걸어놓고 맘 편히 잠이 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ETF는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종목들을 제가 그냥 여기 있는 10개, 20개 되는 종목을 내가 다 살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렇게 신경 쓰기도 어렵죠.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 종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나 이 종목에 1억 원어치 나 매수할게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요 종목들 있죠. 여기 뭐 아마존,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엔비디아 이런 데에다가 이 증권사 여러분이 사용하신 증권사에서 그럼 여기다 비중에 따라서 이 종목이 20% 들어있고 이 종목이 15% 들어있고 이 종목이 10% 들어있으면 자 여기다가 2천만 원 사고 여기다가 1,500만 원 사고 여기다가 1,000만 원 사고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건 증권사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린 자면 돼 그냥. 나는 주문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각 종목별로 이 종목이 뭐 20% 올라갔고 이 종목이 15% 올라갔고 이 종목이 10% 올라갔으면 합산내 가지고 내 수익률은 뭐 17%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좋은 건 여기 있는 종목이 망하면 전 세계 증시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사실 뭐 다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전 어떻게 거래했냐면 여기 여러분 올 초에 1월부터 5월 사이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이야기해서 쭉 올라올 때 여름에 팔았어요. 여기 3만 원 이상에서 다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나머지 구간은 현재는 좀 거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눌림목의 자리는 여기였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조정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고 나서 여기 올 초에 잡아서 여름에 7월, 8월 달에 다 팔고 나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12월 달이 지나고 1월에서 2월 사이쯤 되면 얘가 많이 빠질 거예요. 시장이 1월 달, 2월 달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12월 달에는 뭐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1월 달, 2월 달 정도에 얘가 꽤 많이 빠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싸게 사시면 돼. 그래서 지금 종목을 막 살려고 덤빌 필요 없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종목 코드는요. 314250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십시오. 314250. 이 종목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테크탑 10입니다. 테크탑 10은 뭐냐면 미국의 소위 말하는 기술주, 테크가 기술이죠. 기술주 중에 탑 10. 상위에 제일 수익률 좋고 가장 규모가 큰 것들만 10개를 뽑은 거예요. 사실 흐름이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장주에 배팅할 거냐 아니면 가치주에 배팅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 차트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미국 테크탑 10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죠? 차트 아까 좀 전에 보신 미국 팡플러스는 같은 기간입니다. 얘는 이렇게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 눌리고 이런 과정들을 좀 겪죠. 왜냐하면 구성 종목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뭘 할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걸 사겠죠. 미국 테크탑 10. 얘가 바닥에서 우리가 올 초죠. 예, 그죠? 올해 1월 달에 바닥 찍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끌고 올라오는 종목인데 얼마 찍었냐면 7,900원짜리가 지금 16,4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 조금 못 미쳤거든요. 한 85%, 90% 정도 수익권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아무거나 내가 뭐 쓸데없는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답니다. 내가 죽거든 주식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덱스 펀드 사라. 그게 ETF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인덱스 펀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개별 주식을 내가 거래해서 이길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승률, 특히 미국장에서는 가능하죠. 만약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주식을 했다면 미국 그 워런 버핏만큼의 그만큼의 부자가 되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분 가치가 평가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꾸준히 성장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애플 있잖아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 애플이라는 종목 한 종목의 시총 전체가 대한민국 시총 전체보다 커요. 애플 하나만 팔면 대한민국 전체를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산업 섹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장에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사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손해가 안 날 가장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종목 코드는 381170입니다. 381170입니다. 이 또한 내년 초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내년 초에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제가 말씀을 못 드렸군요. 제가 이 종목들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라는 타이밍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께 뭐 저는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는 제 생각들을 나누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 톡방에서 아침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선물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시장의 상방과 하방 오전에 시초가의 첫 번째 시황을 하나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건 그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사고 팔 때 주로 대형주와 ETF 위주로 거래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2개월 가야 한 2번에서 4번 정도밖에 거래 타이밍이 없어요.
제 톡방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야기하는 그 매매 타이밍 외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가끔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고서들 좀 읽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 기사들 같은 경우, 레포트 같은 경우 올려드리고 그냥 그 정도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여러분 오늘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는 아마 주식을 사고 팔고 단타의 개념이지 끌고 가는 타이밍은 오지 않을 거고요.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보이실 텐데 카메라를 꺼내셔서 핸드폰 카메라 꺼내셔서 핸드폰을 가지고 TV 앞으로 가십시오. TV 앞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카메라 찍기 전까지 이렇게 딱 꺼내서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URL 여러분 링크가 이렇게 뜰 거예요. 노란 게 삥 뜨면 이렇게 띵 누르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 단톡방에 입장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 채팅방에서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톡방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10명, 20명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것들은 다 사칭하는 가짜 방입니다. 제 방에 인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인원이 많은가 보시면 되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있는 방들이니까 그렇게 인원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선물 옵션 시황 그다음에 주식에 관한 얘기들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요 다음 섹터가 이제 저는 미국 S&P 500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S&P는 똑같은 기간을 보실 때 가다가 눌리고 눌려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훅 떨었다가 왕창, 그리고 훅 떨었다 왕창, 그리고 들어올려요. 자, 그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할 타점이 자주 오는 종목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미국 팡플러스, 그다음에 미국 탑10, 그다음에 테크 탑10, 그다음에 S&P 중에 어떤 걸까요? S&P가 제일 타점이 자주 오죠. 그죠? 중간중간 얘는 곱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P가 떨어질 때마다 사고 눌릴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눌릴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팔고 이게 S&P가 거래하기 제일 좋겠죠. 종목 코드는 얘는 219480입니다. 219480. 그래서 우리는 요 관점이 사고 파는 트레이딩 관점이 제일 좋은 것이고 테크탑10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장이 언제가 떨어져서 왕창 떨어지게 되면 얘는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뼈를 묻는 거죠. 쭉 그냥 추세로 끌고 가는 우리가 인베스팅, 내가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이 종목이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되겠죠. 나는 투자도 하고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데 좀 길게 가져가긴 가지만 그래도 좀 성과적으로 괜찮은 거. 그래서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내가 길게 투자할 때 정말 하락장을 만났을 때 저라면 미국 테크탑10 여기다 비중을 한 50% 실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두 종목만 거래한다면 그리고 사고 파는 종목은 팡을 해도 되고 아니면 미국 S&P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대5 정도에서 내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사고 파는 게 피곤하니까 나는 투자 쪽에다가 한 70% 실어버리고 30% 가지고 사고 팔고 할 거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구분하는 요령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미국장을 가지고 거래하지만 미국장, 미국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SPY, QQQ,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고 매매합니다. 돈을 그게 더 많이 벌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양도 수익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오죠. 미국 거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제가 소개드린 3개 ETF는 아직까지 양도 세금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도 세금.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적긴 하지만 미국 ETF보다 수익이 적습니다. 그런데 얘는 세금에서 자유롭고 수수료도 없고 양도 거래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만 증권사 수수료 몇만 원 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섹터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어떤 걸 좀 살펴야 될까라고 물어볼 때 저는 첫 번째 상업용 빌딩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때 열이면 7, 8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주 되고 싶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갓 물주라고 그러죠. 저 하늘에 계신 분보다 높다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빌딩을 내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상업용 빌딩은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건물값이 비싸냐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강남역, 신사역, 논현역 요 일대에 대로변에 있는 대지 100평짜리 조그마한 빌딩이에요.
말리 뭐 대지 100평이 물론 뭐 우리 기준에서는 클 수 있겠지만 소시민 입장에 클 수 있겠지만 그냥 평수로 따지면 우리가 뭐 어디 동네에서 병원 가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있고 내과 있고 이런 건물들 밑에 뭐 저기 약국 하나 조그만한 거 있고 그다음 편의점 하나 있고 되게 자그만한 건물이 우리가 보통 한 동네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런 상가들 정도의 작은 것이 100평, 뭐 80평, 뭐 120평, 150평 이러거든요. 근데 그 100평이 대로변에 있는 게 평당 지금 얼마 부르냐면 평당 5억 이하가 없어요. 그러면 100평짜리가 500억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170평인가 되는 건물이 930억에 팔렸다라고 제가 한 달쯤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도대체 돈 900억, 1000억이 이렇게까지 가치가 없나? 동 5층,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은 동네에 많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 있고 학원 있고 편의점 있고 그냥 그런 조그마한 상가들입니다. 근데 그 건물 통째로 하는 금액이 500억이요, 1000억이요 얘기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건축자재 값이 아파트 같은 경우 평균 평당 한 500에서 600, 뭐 550에서 650 정도만 지었었거든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평당 870만 원에서 900만 원대까지 줘야 짓습니다. 지방도 여러분 최저가가 780만 원 정도 돼야지 평당 단가가 지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 땅값은 지금 약간 가다가 세금 때문에 주춤주춤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탈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미친 듯이 폭등할 거라는 건 대충 예측이 가능하겠죠. 아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은 24년 말에서 25년 정도부터 꽤 재밌는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보여지고 27년에서 28년 정도의 불꽃을 보지 않을까라는 게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얘기가 왜 길었냐면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업용 빌딩을 사고 싶지만 1000억, 2000억, 어떤 건 5천억, 어떤 건 1조, 어떤 건 몇 조씩 하는 건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츠 펀드에다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츠 펀드라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 얘는 제가 지금 몇 년째 거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 329200, 329200입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분배락이 있어요. 배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상업용 빌딩을 사게 되면 여러분 뭐 줬습니까? 임대료 받잖아요. 그걸 매달 배당합니다. 주주에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배당금 받아서 매달 월세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거래하면 제일 좋으냐면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정확히 저점은 저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파동을 계산해서 요쯤 되면 시장이 거의 저점권이다 싶을 때 그 저점권에서 분할 매수합니다. 그래서 얘가 끌고 가면서 가져가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을 계속 줘요. 2, 3, 4, 5, 6. 여러분 6개월 동안 6번의 배당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점에 매집한 사람들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요. 근데 배당금 받으면 또 사고 배당금 받으면 또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얘는 어떻게 될까? 배당금 플러스 수익을 같이 가져가죠. 근데 그렇게 물리듯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얼마에 샀냐면 여기 4,080원에 샀어요. 자,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4,080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동안 거래일수로 9일입니다. 2주 동안 여기서 머물렀어요. 4,080원부터 슬슬 분할 매수합니다. 비중은 20에서 30% 채울게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쭉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절반 차익 실현했어요. 어저께 4,360원에 절반 차익 실현. 그럼 보세요. 4,080원에 갖고 있던 사람이 4,360원이면 한 8%에서 9% 정도 수익률 올라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비싸게 산 사람은 한 7%, 좋게 산 사람은 9%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배당금도 이미 받았죠. 여기 배당락 보이시죠? 예, 배당도 받았고 수익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은 수익을 원하지만 사실 요 ETF는 10%에서 20% 상품이에요. 내가 떨어지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10%까지 수익 날다가 무너질 때가 있고 20%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3, 4번밖에 없어요. 한 2, 3개월 기다려야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오고 한 2, 3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6월 16일인데요. 얼마있냐면 여기 8월 중순에 자서 이렇게 한번 털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4,200원이거든요. 4,200원이 요 위까지 올라와서 한 7, 8% 정도 이익을 한번 줬고요. 또 한번 떨어질 때 한 달 반 정도, 2달 가까이 기다렸네요. 여기 보면 10월 말이니까 2달 가까이, 한 달 반, 한 50일 정도 기다렸다가 2주 동안 매집했는데 쭉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한 8%, 9% 정도 수익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그 과정 안에 배당금은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면 연간 저는 이 종목 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최하 25% 30% 수익은 무조건 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샀을 때 그러니까 예전 시기랑 지금이랑 다른 건 아파트를 여러분 분양받는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서 얘가 보통 연간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안할 때 평균 10% 정도 올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평균 10%, 10년 가지고 있으면 2배 정도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올라요. 물론 강남권이나 소위 말하는 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요런 데는 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뭐 마포, 용산, 성동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꽤 세게 올라가고 그 외에 뭐 노원이나 뭐 저쪽 강북구나 이쪽들은 좀 더 느리게 가고 더 적게 갈 겁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연평균 한 10%에서 7%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가지고 있으면 대략 70%에서 100% 정도 내 매수가 대비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통계입니다. 최근에 언제부터의 이 통계냐면 1950년에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에 1961년도인가 그때부터 나온 통계치가 지금 한 50년 이상 쌓여 있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가져가면 50에서 100% 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자 보세요. 상업용 빌딩은 여러분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적어요.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얘가 내가 1년에 이렇게 한 2, 3개월 기다렸다 한번 잡아서 한 7%에서 10% 먹고 2, 3개월 기다렸다가 잡아서 한 10%에서 20% 먹고 이걸 내가 한 1년 동안에 한 3, 4번 정도는 한 4번 정도 평균 기회 있거든요. 2, 3개월에 한 번씩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난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연평균 20에서 3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신에 이 종목은 여러분 비중을 많이 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비중을 최하 20, 30% 잡는 거고 많이 잡을 때는 50% 이상으로 잡겠죠. 그래서 이 섹터는 누구에게 제일 좋으냐면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증여세 없이 2천만 원까지가 됐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억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1년에 내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잡아서 쭉 안전하게 저점 잡아서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해서 한 7에서 15% 수익 내고 나오고 또 중간에 배당금도 받고 또 한참 2, 3개월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면 직장인도 편하고 은퇴 앞두고 계시면서 내가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는 이런 섹터가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뭐죠?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하고 근로 생활하고 월급 받습니까? 나는 자본이 없어서 그래요. 되게 뼈 때리는 얘기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자본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이 일하게 하는 거야. 그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하고 나는 그들에게 뭐 하면 돼? 그들의 시간,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 나는 샐러리,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너스 주면 좋은 사장이고 회식 안 하자고 하면 좋은 사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 3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4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나는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의 노동력과 그 사람의 능력을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오고 경험치 있는 경력직부터 신입부터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경험치를 나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그게 내 사업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씁쓸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초창기의 산업화 시대일 때 아마 영국에서 있었던 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자본가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연필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에다가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요. 그래서 흑연을 만드는 광산과 계약을 해서 원재료 그거와 그다음에 목재, 펄프 우리가 연필 만들 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안에다가 흑연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연필 통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계약해서 나는 사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될 흑연들을 집어넣는 흑연 공장과 계약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노동자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만드는 방법을 내가 친히 배워다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만들면 돼. 그리고 그들이 힘들까 봐 컨베이어 벨트부터 여러 가지 기계 시설부터 설비 시설들을 내가 은행에 대출받아서 큰 금리를 내가 융자를 내가면서 내가 대출 갚아가면서 나는 뭐합니까? 이걸 끌고 와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게 팔리지 않으면 만약에 불량품이 나오면 그리고 팔리지 않아서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면 갑자기 경기가 나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다 감당합니까?
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산가, 자본가가 감당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그 공장 노동자들은 막 이렇게 투쟁하면서 빨간 띠 딱 메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장은, 저 자본가는 나쁜 부르주아입니다라고 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일해가지고 우리가 연필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뼈를 갈아서 만들면 저 사람은 저걸 판매처 하나 딱 뚫어오라고 직원을 시켜가지고 가서 팝니다. 계약서도 자기가 최종 사인만 하지 나머지 직원들이 가서 계약서 쓰고 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 나한테는 300만 원밖에 안 주고 500만 원밖에 안 주고 10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자기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번대요. 그러면서 되게 불평불만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했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약간 뼈 때리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자본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캐피탈리즘, 캐피탈이 자본이잖아요. 근데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본이 있으면 나는 자본을 들여서 뭐 할까요? 공장을 차리고 흑연, 광산과 그리고 나무를 갖고 오는 펄프 공장과 계약을 할 것이고 이 연필을 사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체들 내가 만들든 아니면 협력업체에다가 매각을 해서 나는 현금화 시키겠죠. 만들어내서. 왜? 연필 만들었으니까 연필값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자본도 없고 대출받았다 잘못됐을 때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도 안 할 거야. 그럼 난 뭐 하는 겁니까?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필 만드는 걸 하루에 10시간씩, 9시간씩, 8시간씩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몇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불평불만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놀고 먹는 건데 왜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이 아니고 자본가가 주인인 세상이냐? 이 재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세상은 자본이 있는 사람 위주로,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이 위주로 돌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들도 여러분 이제 없어졌죠. 유일하게 북한 하나 빼고는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사회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명칭은 사회주의라고 했지만 그 유명한 여러분 저기 러시아도 무너졌죠. 자본주의 앞에. 그리고 중국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보셔야 되고 여러분 노동해서 벌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을 하실 때 금융 노가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고 팔고 아주 그냥 마우스가 닳도록 금융 노가다 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베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팔고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은 나는 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매매자는 트레이딩을 투자라고 잘못 착각합니다. 단타 치고 빠지면서 나는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미국 테크탑10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미국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 인베스팅 관점에서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그게 아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거는 사고 파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아까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가는 큰 자금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면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내 가지고 있는 자본의 반 이하여야 되겠죠. 20%, 30%, 50% 요 범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고 나머지 큰 자금, 최하 절반 정도의 현금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1년에 몇 번 정도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우량 종목을 내가 사서 묵직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야 돈이 불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인프라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요 앞전 고점까지 다시 바라볼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눌린다면 여러분께 또 한번 재매수 기회를 드릴 생각이고 아마 그 가격은 4,000원에서 4,100원 사이가 될 거예요. 눌리지 않고 그냥 간다면 4,600원에서 4,700원까지 끌고 갈 생각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좋은 타이밍 올 때 이 종목도 노란 톡방에다가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톡방에 안 계시는 분들은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종목들만 좀 소개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그럼 2차 전지 종목 중에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돼? 라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중에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괜찮은 종목을 한국거래소에서 골라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10개 정도 골라놨는데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요 ETF에는 뭐뭐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종목이 2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5%입니다. 두 개 합치면 절반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가 22.79%. 그러면 얘네만 합쳐도 74%에 달합니다. 이 세 개만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자잘한 걸 보면 LG화학 8.67%, 에코프로비엠 5.5%, 에코프로 5%,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3%, LNF 1.84%, 코스모 신소재 1.41%, 그다음에 SK I 테크놀로지 얘가 0.87%.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요도 높게 보는 얘는 요 세 개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종류는 많지만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떤 권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은 그 설명은 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설명할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구성 종목들 10개를 쭉 차트를 펼쳐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 거고 어떤 종목이 탄력이 좋은 종목인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보고 싶어. 근데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어느 종목이 차트가 제일 좋은 건지 내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음에 떨어질 때 내가 뭘 사면 될까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종목을 다 못 고르겠어. 그러면 난 뭘 한다? 이렇게 ETF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제가 우리가 여기 7월 3일 날 18,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여기 7월 26일 날 26,960원 최고가 찍던 날 26,000원에 다 팔으라 그랬거든요. 2차전지 종목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나더니 어떻게 되냐면 급락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저점 잡고 올라올 때 빵 치고 올라올 때 ETF 종목이 얼마나 냐면 30%에서 40%까지 수익이 불과 한 3, 4일 만에 엄청난 장대 양봉을 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죽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종목의 모양새가 예쁜 걸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 종목 코드에 넣어 놓으십시오. 시장이 조정 나올 때 2차전지 다음 사이클 보실 때 개별 종목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ETF 하시면 좋거든요. 종목 코드는요 364980입니다. 364980. 자, 이 종목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차전지 안에 2차전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관한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위 말씀하시는 중소형 종목들인데 저는 이 종목은 중소형은 아니고 대형 종목 중에 꽤 괜찮은 섹터들만 좀 몰아놓은 ETF가 있어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종목 코드는 455860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홀딩스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이고요. 13%, 13.14% 있고요. 에코프로가 11%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9.98%, 코스모 신소재 9%, LNF 7.84%, LG화학 7.31%,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5.64%, SKC 4.36%, 그다음에 WBC 2.72%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겹치죠? 대형 종목하고. 그런데 그중에 비중이 다른 거예요. 중소형 종목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형주가 치고 올라가고 나서 요 소비 장비 업종이 그 다음을 따라가요. 한번 종목 차트 보실까요? 얘가 보면 대형 종목이 빵 치고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빵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게 중소형 종목을 말씀드리는 요 종목은 어떠냐면 같은 시기인데 조금 다르게 가요. 그리고 여기도 올라가는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내가 대형 종목을 놓쳤을 때 중소형 종목의 소부장 종목을 건들면은 내가 그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먼저 대장주가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움직여요. 부품 장비 업종이. 그래서 이런 섹터로 두 개를 여러분 같이 연결지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종목 코드는 455860입니다.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번에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 섹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는 두 개거든요. 1번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냐.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밖에 없죠. 기아차인데 사명이 바뀌었죠. 현대차와 기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품 장비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장비 업종들이 있는데 현대에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라든가 위아나 만도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만들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나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요 전장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명신산업이나 KG 모빌리티 같은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호 시스템, 그다음에 어엔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섹터들을 각각 산업별로 공부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여기 10월 말에 시장 급락할 때 여기 잡아가지고 엊그제 여기 올라올 때 다 팔았거든요.
11월 말에 전부 다 팔고 자동차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요. 조정을 이용해 좀 더 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이 구간 안에서 어디서 사서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 어디서 사서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 우린 이것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 산업인데 부품주에 대한 일일이 다 공부해야 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수소차 언제 더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내 본업이 없어야 돼요. 내 본업이 있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 섹터에 대한 성장성만 체크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사고 파는 타이밍에 공부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차티스트입니다. 차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타이밍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덱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반도체는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으로 20%, 20.5%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가 19.4%입니다. 한미반도체 5.4%확 떨어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 ETF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리노공업까지. 저는 지금 반도체는 요 세 개밖에 안 해요. 리노공업, DB하이텍,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요 네 개만 전 거래하고 다른 건 아예 종목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거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종목을 다 못 찾을 거면 뭐 한다? ETF 한다. 자, 반도체 보시면 아까보다 지저분하죠. 그죠? 반도체가 여러분 공략하기 쉽지 않아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저희 여기 11월 마지막 날 다 팔고 끝났어요. 반도체 지금 한 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좀 나왔다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종목 코드는요. 091160입니다. 091160 코덱스 반도체.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반드시 제가 지금 여러분 몇 종목 소개 안 했거든요. 그 종목들 다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거 종목들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날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여기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아까 뭐 했습니까? S&P 500, 그 다음에 미국 팡플러스, 미국, 그 다음에 테크탑 10. 이 세 개가 미국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6개 종목 가지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주식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손해 안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려운 거 자꾸 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매매하게 되면 손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 주요 섹터만 가지고 거래하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들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만으로 3년입니다. 3년 전에 출연할 때 제가 처음 대박 쳤던 종목이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조선주는 계속해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가 선박이요. 여러분 하나 만들어가지고 폐선할 때까지 유효기간이 보통 한 16년에서 19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4년, 15년 정도 타면 다음 배를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 선박의 전 세계 탑티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LNG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탑티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종목을 제가 꽂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니까 왜냐면 만들 수 있는 건 1년에 내가 뭐 100척이다 200척이다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요구하는 전 세계 선박 수주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배 하나 만들어서 인도할 때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통상적으로 큰 배, 우리 동동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통 앞으로 필요한 게 한 5년 뒤면 지금부터 거래를 해야 지금부터 주문 넣고 지어서 다시 갖고 오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밑에 45,000원에서 95,000원까지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에 여기 70,000원 밑에서 사라 그래서 95,000원에 한번 팔고 이번에 떨어질 때 72,000원에서 사가지고 다시 80,000원에 반 팔고 대응하고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는 종목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과 그 다음에 CJ대한통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마찬가지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종목에 이렇게 쌍바닥 잡아서 끌고 올라가고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 8만 원 밑에 담아라 했더니 12만 원까지 50%의 수익을 내는 우리 이런 종목들 거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떨어질 때 46, 7, 8만 원에 사라 그랬더니 빵 치고 올라 15% 급등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라 급등해버리고 사라 급등해버리고 우리 이런 타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 다다음 주 저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안전하게 그 섹터의 1등주 위주로 거래하셔야 되고, ETF는 내가 대형주를 잘 못 고를 때, 종목을 잘 고르기 못할 때 좋고, 혹시라도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다른 게 올라갈 때 그 방어막도 좀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4주 동안 여러분하고 주식 스마일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잃지 않는 매매이고 시장의 가장 기본을 쌓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독방에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각 섹터별로 종목들을 어떤 차트가 상승하는 차트고 어떤 차트가 하락하는 차트인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